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러브에 관해서 사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알고 있는 러브는 혹은 내가 많이 체험하는 러브에 대해서 누구든지 참 귀하다. 정말 이 러브는 아름답다. 어떤 분들 러브는 또 거룩하다. 어떤 분들은 러브야말로 정말 구원이다. 러브는 정말 참 행복한 것이다. 우리 행복을 아마 최상의 행복을 느끼는 게 러브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가 많은 그 체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했었던 그 고대 그리스인들인 우리가 전번에 소크라테스 선생님에 관해 가지고 인간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그 생각을 해봤는데 그 같은 맥락들입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 선생님들 중에 특히 이제 그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그 원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왔던 이제 제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분들 중에서 플라톤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플라톤 선생님의 또 애제자인 동시에 수제자 되신 분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플라톤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렇게도 뭐 이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정말 불멸의 신비다. 이거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일단 이 사랑의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찬란히 빛나고 그리고 그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 남성들, 여성들, 또 친구들, 또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동물들, 식물들, 그리고 이 노을, 뭐 산 같은 이런 광물들에까지 그리고 너무나 찬란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발현이 됐을 때 그런 걸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그런 그 가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는 것은 최상의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러브하는 이러한 마음이 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가치에 있어서 그 밸류 트리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그 많이들 강좌 시간에 이번 강좌 시간에 우리 수강을 하시면서 이제 들었던 게 무엇입니까? 이게 창조 가치, 그렇죠? 네, 창조 행위 가치,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이 창조하는 행위에서 자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경험 가치. 이 나의 이제 이 경험을 가지는 경험하는 이 마음이죠. 이 경험하는 마음의 가치. 어떤 거를 대상을 이제 아이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정신 자세 가치. 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경험하는 마음의 가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위에 의해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거. 그거는 이제 창조의 가치인데 이 경험하는 이 수동성은
외부에 있는 그 누구 그리고 그 무엇에 대해서 내가 그 진선미를 내가 느끼고 그러는 것이죠. 진선미를 경험하는 거.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냐면은 왜 이것이 되면은 이 경험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풍요로워지게 됩니다. 진선미를 자신이 확 느끼게 되면은 그리고 진선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바라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마음은 이 창조행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경험하는 이 마음이 깊이 들어가지고 정말 이 가치가 자신의 마음에서 막 실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야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나는 내가 사는 나의 삶은 진짜 의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이제 이거를 좀 하는데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일단 먼저 사랑의 이제 약간의 이제 이 전체적인 사랑의 어떤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는 건데요. 이 세 가지가 아닙니까? 자, 하나, 뭐, 둘, 세 가지에서 요거는 이제 중심점입니다. 이건 이제 같이 이제 교차하고 서로 완전히 삼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자, 이거는 뭐냐? 에로스.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에로스 사랑. 에로스랑 마음. 여기는 필리아. 이거는 이제 그 우애를 얘기하고 있죠. 네, 우정을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그 아가페. 이거는 이제 신적 마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신의 마음이 자신이 그 신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가 그 신의 마음에 저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 아가페 이제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거는 이 에로스입니다. 근데 단 이제 이게 있습니다. 진짜 지복 지선으로 가려면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선으로 가는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에로스와 필리아와 아가페가 서로 교차되어지는 이전. 이게 바로 지성과 지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한 것을 보냐면은 그리스 세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 플라톤 선생님이 지금 이 향연이라는 이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크라테스 선생님 나오시고 그리고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제 친구들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의 그 연회장이에요. 연회장에서 이제 가가지고 친구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어떤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이 사람이 그랑프리를 얻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든이 향해 야 오늘 우리 축하 자리를 마련합시다. 내가 한탕 낼 테니까 우리 집 오십시오. 이래가지고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에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싱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에로스라는 게 무엇이냐? 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이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인데 이 사랑 자연에게 한 마디씩 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들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에로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그렇고 일단 우리가 염두에다 둬야 될 거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으로는 이것은 이제 신의 마음이시고 그래서 이 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신약 성경 뉴 테스타멘트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께서 이런 규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신은 사랑의 신이라.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도교를 유대라든가 이스라엘의 여기에서 이 한계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세계화를 시켰던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소위 이제 그 전도자이신데, 외국인에 대한 전도자이신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신앙, 그리고 신앙인들이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정신 상태 중에서 탁월한 정신이 하나가 이제 희망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냥 꽉 믿고 신앙을 하게 되는 그런 것 중에서 진짜 제일 영속적인 것, 그리고 제일 우선적인 것은 바로 러브다. 그런데 여기에서 러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아가페적인 신의 마음, 그러니까 이 신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따지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이라는 이런 말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의 마음이 이제 성령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매우 이 정도까지 되면 막 초월적 신비까지는 막 지금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인간에 있어서 에로스라는 것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필리아는 조금 이렇게 뭐 비슷하게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로스라는 것을 제로시키고 필리아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가면서 신적인 이 아가페의 이 마음을 갖다가 아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니체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에로스를, 그리스도교는 이 에로스를 배척을 한다.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서의 이 에로스는 되게 뭐냐면은 이제 그 육체적, 육신적, 혹은 이제 그 감각적 이런 어떤 사랑의 경지를 보통 이제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그 성애적인 거, 그리고 이 성애적인 것이 잘못 나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의 이제 그 탐욕이 되고 이것이 인간을 방종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교의 일종의 어느 전통의 이제 부분에서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니체의 경우에는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이제 공격을 하면서 정말 인간성에 대해서, 인간의 깊은 본성이라고 하는 거, 어떤 면은 니체가 볼 때는 이건 매우 긍정적인 그런 어떤 생명력 같은 거를 고갈시킨 게 있지 않느냐라는 공격을 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싱크를 해야 될 거는, 자, 그러면 과연 에로스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썼었던 분이 누구냐면 이 플라톤 선생님이 쓰신 겁니다. 그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거를 플라톤 선생님이 쓰면은 그분이 얘기해줬던 본래의 그 뜻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 한번 사유를 한번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에로스에 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두게 되는 거는 이 에로스와 아가페와 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러브 전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구조, 세 가지 구조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오게 되는 이것이 이제 서로 삼투에 있습니다. 에로스는 필리아의 에로스가 삼투에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마지막에 단계가 가지고는 이
아가페에 의해서 이 에로스가 필리아에 의해서 삼투되어 있는데 이 에로스에 있어서의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탐욕적인 측면이 있죠. 이 탐욕적인 측면이 이것에 의해 가지고 자칫하게 되면은 그 방종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 오게 되는 걸 이거를 이제 순화를 시키는 것이 이게 필리아 러브이다. 여기서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필로스라는 말 우리가 많이들 쓰시고 계신데 이 필로스라는 것은 이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적인 친구 간의 이게 러브,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이제 들어왔고 여기에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에로스가 필리아하고 이제 그 삼투 현상이 상호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에로스를 순화를 필리아가 순화를 시키면서 그러면서 아가페에 의해 가지고 이 필리아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의 경지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새 이제 믿거나 말거나의 차원으로 왔었던 것이 요새는 상당히 뭐냐면 그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연구가 상당히 되어 있고 자료들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있는 입장에서 임사체험했던 사람들이 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자신의 육신에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이 자기의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뇌하고에도 영향을 받는 게 뇌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영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이제 빠져나가니까 육신 자체가 완전히 빠져나가서 어떤 터널 같은 데 가가지고 터널의 거의 끝에 도달하게 됐을 때는 그때에 아주 광채 이 빛이 그 터널의 그 바깥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그 바깥 그 입구 쪽으로 해가지고 바깥 쪽으로 해가지고 이 빛이 확 있는데 이 빛이 어떤 빛이냐면 매우 온화하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모든 것을 정말 포용해주면서 다 받아주고 다 이해해주고 너무나 부드럽기도 하고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건데 여기도 이걸 경험한 사람이 이게 사랑이다. 사랑을 이 신적 사랑을.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인사 체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체험하고 좀 비슷할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다 이해해주고 다 포용해줘요. 그리고 그냥 모든 결정이라는 거를 그 자체로 다 받아들여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무한한 그의 자비 속으로 자비의 세계 속으로 그냥 이 사람을 갖다 그 영혼을 갖다 거기다 한다. 이런 식으로들 요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오늘 이제 이 에로스라는 것이 과연 뭐냐? 그러면 에로스하고 이 필리아는 같으냐 다르냐?라고 했는데. 플라톤 선생의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잠깐 이거는 암시만 해주고 차기의 시간에 우리가 이걸 탐구하겠습니다만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향연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이 에로스를 쭉 얘기를 했다가 이 에로스의 이 필리아적인 것하고 이게 만나는 지점이죠. 이 점을 그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이런 저서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조금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다시 그리스의 그 고대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이제 플라톤 선생님의 제자 되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그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그런 저서에서 이 필리아, 이 필로스, 이 친구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서 상당히 개념적으로 파악을 해 놓으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이 플라톤 선생님의 이 에로스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에로스에 있어서의 플라톤 선생님이 보시는 그런 에로스관 그리고 에로스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에로스에 있어서의
위험한 측면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 강좌를 좀 마무리를 할까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에로스에 관해 가지고 이제 한 세 가지 측면에서의 어떤 하나의 그 신화적인 그런 표현을 빌려 가지고 그 에로스에 대한 면모를 이제 밝혀주는 게 바로 플라톤 선생님의 이제 이 작품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 에로스에서 일단 남과 여의 이제 관계를 이제 일단 보게 되면은 원래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하고의 같이 붙어 있는 그러한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좀 오만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나눠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눠놓으니까 예를 들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하나의 반을 쪼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래는 그것이 자기들이에요. 여자는 여자의 사람은 또 남자가 본래 자기였습니다. 자기하고 하나였습니다. 그 특질이 있는 겁니다. 또 남자는 또 여자가 특질이 여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반쪽이니까. 자기 반쪽. 이게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매력에 의해 가지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마음을 여기 이제 여기 남성이고 여기 여성이 있게 됐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여성에 관해 가지고 여성은 막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깁니다. 그냥 막 끌어당기면 여기 끌려가요. 또 여성도 있으면은 남성에 대해서 막 매력에 끌려가지고 막 끌려가요. 그러니까 막 일단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저게 되어 있냐면은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의 그 인격에하고 가장 깊은 인격에 여기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것이 육신하고도 막 연결되어 있는 이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인격 정신적인 것하고 육신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면 이 심장이라고 얘기해요. 막 하게 되면 막 여성 남자 서로 끌려게 되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 막 하고 어떤 사람은 현기증을 막 일으킬 정도로 막 되면서 고양되는 흥분 그리고 고양되는 황홀감 막 이런 것들이 막 잠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때는 갑자기 정말 운명적 사랑처럼 나타나가지고 나의 마음을 갖다가 뒤흔들어 버리고 휘저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람을 막 휘어 잡으면서 막 그게 어떤 고강도의 그런 정서의 그 회오리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만들면서 막 여기서 막 어마어마하게 고통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마어마하게 황홀해가지고 행복해하기도 하면서 이 걷잡을 수 없게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제 둘이서 이제 싸우고 이제 딱 끝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와서는 아유 막 싸우더라도 이렇게 더 돼가지고 성숙하게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결말이 해피엔딩 같이 결말을 맺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불가항력적인 운명같이 정말 정열적인 모습으로 이 에로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막 정열을 가지고 그러니까 에로스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이 마음을 다 가지는데 자, 그래서 그 향연에서 만티네의
그 여자 예언자 디오티마라고 하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제 이건 사랑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 에로스입니다. 얘기를 하면서요. 좀 어떻게 얘기냐면은 이 감각 본능적인 거, 그렇죠. 이 사랑의 이 마음은 매우 감각 본능적인 그런 에로스의 감각입니다. 에로스의 감각 본능적인 건데, 그런데 이거는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끌려요. 자, 내가 이제 에로스를 이제 이 심장입니다. 허트 심장이죠. 이 심장이 내가 한번 여기 이 에로스의 이 마음이 막 발동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 에로스에는 1단계 저차원의 단계라고 얘기합니다. 저차원인데 상승 이거 고차원이었는데 상승을 해 가는 겁니다. 감각 본전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육체적인 육체에 끌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에 딱 걸려가지고 그 이성의 거기에 끌리게 되게 되면은 야, 저 사람 보면은 막 남성이 여성을 볼 때 그 여성의 그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딱 보면은 저 사람의 눈동자는 마치 호수와 같은 그런 눈동자이면서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의 눈동자는 정말 태양과 같은 그런 눈동자가지고 그 사실 눈동자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만약 이제 눈동자를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이거 보게 되면 가지고 아유 이게 무슨 호수야? 이게 무슨 태양이야? 이게 무슨 태양이야? 이거 보시오 그러면 막 하고 그냥 딱 도망갈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육체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로스는 이 아름다움에 끌려요. 아름다움에 끌립니다. 참 아름답다. 육체의 자태가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 육체의 아름다움에 끌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으로 끌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상대방의 그 지식과 덕의 아름다움 끌린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는 진짜 탁월한 사람이야. 어쩌면 저렇게 탁월해. 너무너무 탁월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사람이 어떤 그 탁월한 이제 그런 것을 가게 되면 험하게 됩니다. 환장을 해요. 그리고 칭찬을 무지무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 그 사람 가니까 그냥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막 청산유세다 막 지식이 털털 넘치면서 그 사람 진짜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고 어떤 뭐가 좋다 뭐가 좋습니다 계속 얘기하면서 이 지식과 덕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상승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 영혼이 있죠. 인간 영혼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됩니다. 진짜 저 사람의 영혼은 히로야. 정말 영웅의 히로야.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아름다움에 끌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아름다움 자체에 끌리게 돼요. 그냥 그 자체가 아름다워요. 아름답게 끌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냐면은 이걸 원초미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초미. 이 원초미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근거가 되는 건데 어떤 근거가 되냐면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근거가 되는 게 이게 가장 원초미인데 그 원초미 자체에 사람 넣고 보게 돼요. 와, 저 사람은 진짜 아름다운 자체다. 이 형이상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감각 본능에서부터 아름다움의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여기서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막 감각이죠. 시각적인. 주로 시각적인 것들 많이 찾고. 그리스는 시각적인 그런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매우 주안점을 이제 두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상승해가지고 아름다운 자체가. 그런데 이 아름다운 자체의 원초미까지 가게 되면은 이 원초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상치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선이 있죠. 선. 굿. 좋음이라고 하는 거. 이거하고
서로 상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전통에서 이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드러나는 그리스 전통에 있어서의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아름다움하고 굿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름다움 이꼬르 굿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아름다움이 선하냐, 어떻게 아름다움이 굿이냐, 어떻게 아름다움이 정말 좋으냐. 그래서 우리 가만히 어떻게 보면 이렇죠. 아, 저 사람 진짜 너무 아름다우냐? 그러다가 어떻게 봅니까? 야, 저 사람 진짜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라 할 때는 뭡니까? 물론 저 사람 착한 사람이라 할 때 저 사람이 이제 착한지 안 한지는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그냥 그게 자기 마음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일 수가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 착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다 착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과 아름다움이 일치가 되는 그런 단계로 딱 가게 되면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의 뭐냐면은 플라톤 선생님이 디오티마라고 하는 그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여성 예언자를 통해 가지고 표출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 에로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단순히 성애적인 것은 물론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에로스가 이 간강 본능적이고 육체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들어가는데 이것은 성애적인 그 이성 간의 성애적인 그런 것에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는 이 에로스라고 하는 거는 매우 어떻게 보냐면은 그런 그 영역이 성애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그 영역보다도 더 넓은 경지고 그런 경지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성애적인 게 뭐냐면은 지식과 덕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인간 영혼 자체에 대한 그 아름다움을 자기하고 그리고 또 아름다운 자체 그냥 아름다운 자체 아름다운 것들의 아름다움이에요. 근거가 돼요. 그 아름다움의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이건 아름답다. 우리 크로키가 있으면은 그렇게 강좌를 좀 조용하게 듣고 있는데 크로키가 있으면은 그렇게 아름답다. 그냥 크로키를 보면 아름다운 자체예요. 그냥 얘 이거 이빨 참 아름답다. 참 귀엽다. 아름답다 하는데 이빨 자체가 이건 아름다운 것이야. 너 이빨 자체가 아름답구나. 아름다운 것이죠. 이빨이라고 하는 게 아름다운 것인데 이 아름다운 것에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름다움 자체, 이 원천미 자체 빛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가는 겁니다. 너무 반하게 되면. 그래서 주위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여성 여배우 되시는 한 분이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그 영화를 200번을 본